그날 저는 법정에서 졌습니다. 판사는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했지만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한 푼도 못 준다. 그렇게 말했지요. 시부모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지한테 적선은 해도 너한테는 못 준다. 그 말이 마지막 칼처럼 꽂혔습니다. 20해를 바친 며느리였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그저 짐짝이었고 끝내는 내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43이지요. 21살 너무나도 어렸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남편 박철수는 제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꽃을 들고 찾아오고 퇴근길을 따라왔습니다. 그 집요함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제 인생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시할머니, 시부모, 시누이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었지요. 지방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큰 집, 기름 냄새와 비린내가 가득한 마당, 좁고 눅눅한 방 하나가 제 몫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차가운 시선, 묘한 긴장감. 저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임신이 시작되자 몸은 무너졌습니다. 입덧으로 겨우 밥을 차리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른들 밥상 차려놨으면 끝까지 있어야지. 어디 버릇없이 자리를 비워? 그 말에 저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없이 커서 버릇이 없구나. 교육이 안 됐네. 그 순간 제 가슴은 꺾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5만 원권 몇 장이었지요. 이거 들고 병원 가. 애 지우고 너 갈 길 가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에게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저는 끝내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방 안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어느 날 문이 쾅 열렸습니다. 언제까지 애 핑계로 숨어 있을 거야? 내가 뭐라 했어? 분유만 먹이라고 했지.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젖을 감추듯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또 한 번 찢겼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고 때로는 제 살림을 사진으로 찍어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살림 이따위로 해. 그러면 시부모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 말은 제 이름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웃음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한 여자의 청춘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마다 쌓이는 긴장과 차가운 기류가 방 안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억눌러 온 듯한 소리를 그제야 들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조차 숨이 막혔습니다. 밥그릇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마저 잘못인 듯 느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질책으로 이어졌지요. 그렇게밖에 못하니? 며느리란 게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차갑게 흘러나온 목소리.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은 가슴 속에서만 맴돌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만 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여보, 나 지금은 그냥 넘어가. 어머니 기분만 더 상하게 해. 짧은 대답이 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제 떨림을 알아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저는 누구보다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었고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길을 찾아내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림자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짐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속으로 묻는 질문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벽 같은 침묵만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소였습니다. 잘못이 한둘이니? 며느리란 게 눈치도 없어. 내가 다 가르쳐야겠니?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날카로운 비난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친정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견디다 보면 나아지겠지. 스스로 다독였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 힘들어. 알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메마른 말투, 그리고 제 안에서 조용히 일그러지는 마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만으로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웃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결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그 다짐은 아직 작고 떨렸지만 분명 제 안에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저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밥상 위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 온기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집안 살림을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부족해도 지켜봐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사를 똑똑히 말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느리게 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방식이라? 그럼 내가 괜히 이 나이 먹도록 집을 꾸려왔겠니? 말은 부드러웠지만 안에 담긴 날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제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세밀하게 제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면 그릇에 얼룩이 남았는지 확인했고, 청소가 끝나면 바닥에 먼지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냈습니다. 이래서 내가 한다고 한 거구나. 눈은 어디 달고 다니니? 그 목소리에 담긴 조롱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격은 곧
더 큰 공격을 불러왔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친척들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참 고집이 세졌어. 자기 맘대로 해보겠댔지 뭐니. 피식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겁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임이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집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만만치 않아. 그 말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이후 일상은 작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면 계산대에서 시어머니는 굳이 제 선택을 지적했습니다. 그건 비싸.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네. 저는 조용히 바꿔 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울컥 치미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금방 마음을 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벽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반격은 시도였지만 오히려 더 큰 역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존재를 시험하는 순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작은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혹은 잃지 않으려는 눈빛 같았습니다. 저분도 두려운 게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제게 낯설고도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야. 나만의 싸움이 될 수는 없어. 결심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저는 아직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기 전에 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 작은 불씨가 다시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 불씨가 어떻게 번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져야 한다. 피하지 말고 부딪히자.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미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익숙한 된장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은 제가 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좀 쉬셔야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는 꼭 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선언 같았고 제 안에서도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시장은 늘 붐볐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물건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가격을 꼼꼼히 비교했고 필요한 양만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꽤 알뜰하네. 상인의 짧은 말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괜찮네.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오래 기다린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간장 대신 집 된장을 풀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반찬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맛있다. 내가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도 국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릇은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작은 성과는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저는 집안일에 제 방식을 더했습니다. 빨래는 정리 순서를 바꿨고 장보기도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라. 내가 너무 간섭했는지도 모르지.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가 저를 향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내가 달라 보여. 나도 도와야겠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해요.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척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주도권을 쥐었다면서? 어머니 속상하시겠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작은 희망은 이미 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앞으로 어떤 폭풍이 와도 꺾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손에 쥔 휴대폰 화면 속 사진 한 장이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웃으며 잔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 달간의 퍼즐이 맞춰지듯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애써 숨긴 표정, 시어머니의 모호한 말들.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변했습니다. 짜증과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괜히 큰일처럼 만들지 마.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일 때문에 저렇게 웃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팔짱까지 끼고. 아내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 그녀는 아들의 편에 섰습니다. 며느리, 내가 오해하는 거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유난을 떠니? 아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혹은 묵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셨죠? 차가운 확신이 담긴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뭘 해줬니? 애 좀 본다고, 살림 좀 한다고, 아들이 너한테 평생 충성해야 해?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 말은 칼처럼 깊숙이 꽂혔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를 속였다는 거네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대체 뭘 원해? 가정 깨고 싶어?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니?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웃던 날, 작은 손이 자신을 지켜달라며 꼭 붙잡던 순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싸움은 단순히 부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이 그리고 미래 전체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요, 가정 지키려고 여기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네요. 지켜야 할 건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제 미래예요.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감히?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애도 뺏길 거다.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누가 뭘 잃는지.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그동안 숨겨진 진실, 모든 거짓말, 그리고 당신들의 공모까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사실 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한 사실까지도요.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정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법정안 판사가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 B 남편은 매달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을 시 법적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시어머니 C씨의 간섭 행위는 금지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원고의 양육과 생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착하게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순간 정적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울분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250만 원 매달 직접 내야 한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과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판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 B씨는 3년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 밖에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 기록, 상담 내용, 증거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 권위와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정 승리는 단순한 행정적 승리가 아니라 심리적 복수이자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가슴 깊이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가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거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 상처와 억눌린 감정 위에 드디어 자유와 정의가 내려앉았습니다. 법정 승리, 그리고 확실한 사이다, 복수. 모든 고통과 불의를 단번에 뒤집은 순간 저는 온몸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